침례교회는 너무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강의할 때는 다 계시더니 쉬운 강의하려고 했더니 다 가시네. 쉬워서 이거는 뭐 얘기 들으나 마나다 이거죠. 꽉 찼었는데 반밖에 안 계시네. 굉장히 우울해요. 오늘 좋은 얘기 하지 말아야겠는데. 저 사실 2시에 와가지고 우리 차한 목사님 하시는 그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정말 보배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사자로 분명히 느껴집니다. 사실 양자 역학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또 성경하고 또 해서 기가 막히게 양쪽 뭡니까? 그 예정론까지 그냥 막 그렇게 양자를 대비해서 설명을 그 클래식 피직스하고 퀀텀 피직스를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와,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다시 한번 박수 좀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들 제 얘기는 사실 제가 안 오려고 그랬어요. 다 하시는데 저를 왜 또 불러요? 그래서 이제는요, 제목에다가 제가 다시는 안 온다. 다시는 안 온다. 총정리.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다시는 안 옵니다, 진짜. 농담 아니에요. 사랑침례교회 다시는 안 오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다음부터는 기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대책 총적. 사실 제가 정말 강의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랑침례에 가서 뭘 할까? 그냥 또 목사님이 제가 정확히 2년 만에 왔더라고요. 2년. 그러니까 재작년 2021년 5월인가에 왔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제가 강의도 또 많이 했고 딴 데서 그래서 많이들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해서 그냥 다른 교회에서 흔히 하는 강의를 좀 한번 할까 했더니 목사님이 이거 그냥 그 성경 얘기하면은 안 보신다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 우리 차한 목사님의 설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건강 강의를 하는데 이게 또 성경 얘기하고 그러면 안 들으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간신히 이걸 이거 그냥 이 얘기를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자. 그래서 100세 시대 건강을 위한 건강대책 총정리를 하자. 사실 여러분들 건강대책은요 총정리하면 끝이에요. 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왜 총정리라고 그러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자부하건대 아무튼 하나님이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 차한 박사님하고 또 다른 정말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실천을 못하면 그건 들으나 마나예요. 좀 듣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미 알고 계신 거지만 좀 정리를 해서 좀 가슴에 남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100세까지는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기 계신 어떤 연령층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젊은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암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다른 이유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거나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암에 걸리지 않고 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좀 아주 운이 나쁜 분은 120세까지 사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혼자 120세 사는 건 운이 나쁜 거예요. 친구들 다 죽고 나 혼자. 근데 제가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실천하는 건강 전문가예요. 저는 철저하게 실천을 합니다. 정말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무섭게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제 건강 상태는 사실 저보다 20, 30년 젊은 사람들도 저랑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는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 보신 적도 있을 텐데 제가 조금 첨가를 했습니다만은 현대인은 숙명적으로 이 건강과 관련돼서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숙명적이에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요. 우선 왜 그러냐면요. 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심을 주셨어요. 욕심. 인간이 욕심이 없으면 그건 죽은 인간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곧 사망에 이른다고 하신,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신 것 같아요. 야고보 선지자가 그렇게 야고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욕심이라는 거는 없으면 그건 죽은 인간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류가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발전을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 인정하세요? 가장 잘 사는 나라라는 말을 제가 주저함 없이 할 수 있어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사전 속에 없어진 단어가 생겼어요. 유유자적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전 국민이 극단적 스트레스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극단적이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 유유자적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극단적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삶은 편리해졌는지 모르지만요,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뭔가 손에 더 쥐고 싶은 거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모든 사고가 그 욕심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발전을 위한 욕심이 아니고 사적인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항상 잔뜩 쥐고도 그냥 뭘 더 갖고 싶고 하니까 다른 사람 거 보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나는 저게 없지? 하고. 극단적인 스트레스라는 말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숙명적으로 우리가 겪으면서 이룬 경제적 부흥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가져왔느냐?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이 필연적이에요. 잘 살게 되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그저 배 채우기가 급했는데 이제는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 100% 과식을 합니다. 과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 연결이 된 거, 그렇게 극단적 스트레스, 과식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발전시켜놓은 경제적 부흥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편리한 문명의 이익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문명의 이익에게 여러분들의 운동할 기회를 100%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 운동 부족이 필연적이에요. 숙명적이에요. 운동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운동이 부족한 줄 아세요? 차를 좀 저 끝에 대놓고 오면 좋은데 그냥 차 코앞에다 대려고 난리야. 뺑뺑 돌아. 저 멀리서 대고 좀 걸어오면 좋겠구만. 가뜩이나 안 건든데. 길게 볼 게 없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의 기회를
문명의 이기가 뺏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뭐 다른 거 얘기하려면 하세요. 저는 그 세 가지가 우리 현대인의 숙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알지요. 돌연사가 너무 많이 늘어요. 왜 그래요? 혈관이 망가져서 그래요. 돌연사, 갑자기 죽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연령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돌연사 잘 보지도 못했지만 60대, 50대 이런 분, 이제는 뭐 30대 뭐 중반, 후반에도 막 갑자기 사망했다라는 그 소문을 흔하게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들을 정도로 돌연사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종양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 질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아무튼 종양이 늘고 아주 치명적인 혈관 질환, 이것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극단적 스트레스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는요, 아주 쉽게, 여러분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마음에 콱 와닿게 이거구나라고 할 만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스트레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나와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스트레스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저는 의사인데 제가 의사로서 스트레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딱 가슴에 와닿게 얘기하는 거를 못 들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스트레스는 태풍입니다. 여러분 태풍,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굉장히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약간의 스트레스는 건강에 도움이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살랑살랑 불던 바람이 점점 세지면은 저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대단합니다. 그 강한 바람. 뭐 몇 년 전에 그 부산에 크레인이 매미에 의해서 크레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힘을 가진 크레인이 얼마나 태풍이 셌으면.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길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 스트레스는 이기는 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살랑살랑 할 때는 힘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점점 세져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는 그 스트레스에 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우리가 동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대표적인 현상 세 가지가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고, 맥박이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종류가 많지만 제가 오늘 뭐 짧게 하라고 해서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다 못하지만 아무튼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스트레스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고 신체적 스트레스도 있고 종류가 많지만 아무튼 그 종류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스트레스에게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은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상승하고 맥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강하게 피를 보내달라 이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몸이 더 많이 혈당이 잔뜩 올려서 피 속에 혈당 잔뜩 쟁겨서 강하게 빨리 보내달라 이거예요. 나 에너지 많이 필요하다. 지금 스트레스는 죽게 생겼다. 이러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런 그 스트레스의 크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 또 하나 잘 모르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있는 줄 알지만 절반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자율신경계예요.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심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뛰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뛰고 있어 보니까 누가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은 부분. 여러분들 지금 화장실 갔다 오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편안하시잖아요, 지금. 급하신 분은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응?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심장 같은 건 아예 너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게 해놓으셨고, 똥하고 오줌은 삶의 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내가 너네들한테 조금 고난을 주마. 참을 수 있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참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 괄약근이 꽉 막고 있어요. 항문도 막고 있고, 방광도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야. 근데 소변이 차고 똥이 차면, 그 내 괄약근이 참을 수 없는 경지까지 가면, 열으라고 하나님이 열어, 빨리 열어. 막 이러는데, 아유, 지금 이왕재 교수 강의 듣고 있는데 어떻게 열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깥 괄약근을 주셨는데, 바깥 괄약근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바깥 괄약근이 참기 때문에 대변을 참고, 바깥 괄약근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변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장하고 달라요. 똑같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의 삶의 질과 관계된 방광과 항문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까 자유의지 들으셨잖아요. 네? 주신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율신경계가 정확하게, 즉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의 계산이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크기가 크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걸 정확하게 가늠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에다가? 심장과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저장된 에너지 상태 이런 거 해가지고 혈당도 올리고 빨리 혈압도 올리고 그 다음에 맥박도 빨리 해라. 지금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아시겠습니까? 자율신경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에게 대응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을 어떤 태스크포스 같은 걸 일주일 하고 나면 뻗지요. 그죠? 뻗어요. 왜? 에너지가 소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관리 잘못하면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에너지가 소진되면 면역 기능도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앓는 거예요. 큰 스트레스 받는 일, 태스크포스를 하고 나면 앓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만 가지고도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짧게 하라고 목사님이 그냥 수없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왜 나쁘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가 생활화 또는 만성화가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태풍은 1년에 한두 번, 많아야 3-4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년 내내 태풍이 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극단적 스트레스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요. 현대인들,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극단적인 스트레스. 계속 태풍과 같은 상태.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만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받을 때만 혈당이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항상 혈당이 올라가 있어요. 왜? 스트레스 얘기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장 스트레스에 의해서 가장 큰 손상을 받는 장기가 혈관이에요. 혈관이 가장 큰 손상을 받습니다. 제가 누차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강의한 혈관 질환과 비타민C 93분을 강의했는데 300만 뷰를 넘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유튜브에 기록이래요. 1시간 이상 강의한 게 300만 뷰가 넘어간 게. 엄청 보죠. 의사들도 보고 다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네?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혈관 질환의 주범을 고혈압과 당뇨. 그래서 엄청나게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혈압 관리하라는 걸 마치 여러분들 뭐 약 바르려고 그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혈압 조절하셔야 돼요. 혈압 좋은 약 많습니다. 혈압 조절하셔야 돼요. 혈당 당연히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수백 년의 의학 역사에 보니까 고혈압과 고혈당을 놔두니까 뭐 백발백중 짧게는 한 15년, 20년, 길게는 30년 이내에 거의 백발백중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 장기가 뇌, 심장, 콩팥, 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시는 분, 삶의 활력을 잃게 되시는 분이 너무 그게 의사들이 본 적이에요.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는 확실하게.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은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활화, 만성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집안에 고혈압이 없는데? 우리 집에 당뇨가 없는 집안인데? 당뇨 환자처럼 돼. 고혈압 환자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염려하는. 여러분들,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들 혈압이 높고 혈당이 높은 것도 큰 문제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왜 혈압이 높고 왜 혈당이 높다고 그랬어요? 에너지를 많이 쓰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많이 쓰면 필연적으로 많이 생기는 게 활성산소예요. 그 활성산소는 그냥 혈관을 그냥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주범. 그래서 제가 현대인들은 비타민C를 먹으라고, 이런 깨우침이 없는 의사는 정말 공부 좀 해야 되는 의사인 거예요. 현대인의 특성을 모르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쓰던 약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맨날 쓰던 약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 환자가 만족스러운 치료가 지금 새로운 이유가, 활성산소라는 놈이 막 날 공격해서 병이 생기고 있는데 그 질병의 근본을 치유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알고 있는 치료제만, 내과에서 배운 또는 각 과에서 배운 치료제만 쓰니까 병이 완전히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인의 특성,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마치 운동선수에게 생기는 활성산소와 같은 산소가 현대인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저 양반 또 비타민C 얘기네, 이러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영원한 진리예요. 비타민C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비타민C가 아주 대표적으로 그 활성산소, 혈압약, 혈당약을 못 드시더라도 비타민C 드셔서 그 활성산소만 제거해줘도 고혈압이나 당뇨에 의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돼요. 딜레이가 돼요. 30년 만에 생길 게 50년 만에 생긴다든지 딜레이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여러분, 혈당하고 혈압 약으로 완벽하게 조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제대로 관리하시는 분이 약을 드신다고 그러고 제가 보면 그냥 먹고 있는 거야. 그냥 혈압 관리를 못하고. 왜냐하면 병원에 매일 가서 그 선생님이 혈압 재주는 게 아니잖아요. 막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 가잖아요. 관리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우연히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조절이 되면 조절된 줄 알고 집에 와서 계속 혈압이 높아. 제가 요즘 클리닉을 개설해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고혈압이십니다 해서 혈압을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혈압약을 좋은 선생님한테 해서 처방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요. 조절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왜냐하면 혈압은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현대인은 왜 비타민C를 필히 드셔야 되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천하기 쉬운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실천하기 쉬운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고혈압약, 고혈당약 꼭 드셔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완벽하게 혈당, 혈압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폭발적인 활성산소가 생기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 받을 때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맥박을 빠르게 하는 호르몬을 우리가 이름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되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또는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인데, 여러분들 스테로이드라는 말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병원에서 어떤 상황에서 면역 기능을 억제해야 할 때 쓰는 약이에요. 그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야.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계속 우리 몸을 지배하면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암에 쉽게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에 노출이 되면 백발백중 그냥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스테로이드 때문에도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활성산소는 뭐 혈관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다 공격해요. 면역세포들도 다 공격을 받아요. 면역세포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스테로이드로 떨어지죠. 활성산소 때문에 면역세포 공격받아서 숫자는 잔뜩 있는데 싸움을 할지 모르는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직면한 건강 문제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나쁩니다. 제가 이제 끝에 성경 이야기 안 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안식일의 개념하고 해서 내가 사실 원래 그것만 강의할까 하다가 그러다가 그러지 말자. 그러고 그냥 목사님이 싫어하시는데 뒤에 끝에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 왜 휴식일이라고 안 하고 안식일이라고 하셨을까? 그 안식의 개념이 뭘까? 여러분 안식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런 백그라운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율신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조금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뒤에 이제 나중에 마지막 대책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열심히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첫 번째 그 대책 하나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스트레스가요 그냥 우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병에 빠지게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갖기 위해서 제가 이 스트레스와 수명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누가 연구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 세계가 비슷해요. 이게 통계인데 지난 70년 동안 2015년 통계예요. 2015년 그러니까 7, 8년 전의 통계인데 우리나라 직업별 수명을 해놓은 통계청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수명과 직종과 관련된 수명 가장 긴 수명은 성직자야. 성직자.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노래하는 성직자가 가장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오래 살아요. 비교적. 여러분들 스트레스 딱 느껴지시죠? 물론 목사님들 스트레스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스트레스를 쉽게 해결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판단이 돼요. 목사님뿐 아니라 여기 성직자라는 건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 아무래도 삶이 스트레스로부터 좀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는 쉽게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성직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성직자들이 가장 오래 살아요. 한 3, 4세쯤 사시니까. 그리고 가장 짧게 사시는 분들이요. 전문 스포츠인. 그러니까 평생 선수를 하거나 코치, 감독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 여러분들 이 통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런 분들 수십 명을 조사한 게 아니에요. 아마 단위가 100만 명이세요. 지난 70년 동안이니까. 70년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 직업별이니까 거의 100만 명 정도 이상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직업군별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집단의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깊은 거예요. 근데 전문 스포츠인하고 그 다음에 언론인이 수명이 짧아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사회 시간에 배우기로 직업 중에 언론인의 스트레스가 극단적 스트레스라고 배웠어요. 이 데스크에서 마감과 여러분 알잖아요. 신문을 매일매일 마감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말 이거 지면을 다 못 채우면 정말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뉴스를 또 늦게 하고 그러면 이게 신문 성과가 떨어지니까 TV도 마치 TV 생방송 같은 거에 스트레스는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바짝 방송사고 나면 정말 뭐가 잘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언론인들은 이 스트레스를 대변하는 직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제가 수명 얘기를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여러분들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많은 분들이 평균적으로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하는 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스포츠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보다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왜? 운동을 많이
그분들 운동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한번 걷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박태환이 예를 들면 제가 얘기를 들지만 박태환이가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8,000칼로리래요. 한참 선수 때. 여러분들 기껏 많이 드셔야 한 2,000, 2,500칼로리나 드실래나? 하루에? 2,000칼로리쯤 드실래나 모르겠네. 8,000칼로리를 먹는데요, 박태환. 여러분들 칼로리가 많아지면 그만큼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요. 그러니 여러분들 활성산소 공격을 많이 받는데 그분들이 비타민C 개념을 알아요? 몰라요. 더군다나 이 활성산소의 개념 안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활성산소 개념을 알고도 그 대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이황재 외에 또 없어요. 그거 뭐 활성산소는 때로 필요한 거다 막 이래가면서 비타민C를 뭐하러 먹냐 다 빠져나가는데 이래가면서 그냥 무지 목매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정말 딱해요. 제가 지금 40년 가까이 돼서 보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불쌍해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분들이 의사랍시고 하면서도 또 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먹지 말라고 그냥 난리치는 정말 가련한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또 그 말에 또 현혹돼서 따라가는 아주 소수의 분들이 있고요. 또 보니까 아주 소수의 분이에요. 다행히. 아무튼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명이 짧아요. 왜? 여러분들 활성산소는 극심하면 빨리 죽는 거란 말이에요. 수명이 짧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저는 통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은 그 스트레스에 대한 실험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2016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그래도 좀 설득력 있는 진짜 역시 하버드, 역시 미국이다라는 생각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트라이를 해볼 생각도 못 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정말 하버드 대학의 보건대학원에서 아주 기가 막힌 실험을 했어요. 16년 동안 여성들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여성 16년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6년이니까 돈도 많이 7만 6천 명이니까 7만 4천 명이니까 비용도 많이 든 실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은데 신앙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실체를 그 영향을 본다는 건 실험으로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한 번 이상 그 7만 4천 명의 여성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를 간다라고 써낸 여인과 그냥 나는 교회를 내가 왜 가? 그리고 한 번도 안 간다고 한 사람들 사이에 수명과 여러 가지 질병 현상을 비교를 했는데 뭐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대개 13,500명이 사망을 했대요. 7만 4천 명 중에 꽤 많이 돌아가신 거죠. 16년 동안. 근데 그 돌아가신 분들을 군별로 비교하니까 33% 정도 교회를 한 번 이상 간다는 분이 수명이 길었고, 그러니까 사망률이 낮았고 수명은 그분들이 5개월 정도 길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각종 질병으로부터도 교회를 한 번 이상 가는 분들이 훨씬 이환율이 낮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건강이 나빠진다는 걸 신앙을 가지고 한 그래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역시 하버드 대학이고 역시 미국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한 건데 여러분들 아까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비타민C 레벨이 뚝 떨어져요. 제가 아까 이제 스트레스 때 비타민C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심근경색증 환자들 수백 명과 건강한 사람들 혈중에서 비타민C 농도를 재보니까 이렇게 비교도 안 돼요. 비타민C 레벨이 혈중의 레벨이 심근경색증 환자들은요 굉장히 낮아요. 여기 보시면 한 20 몇쯤 나오고 건강한 사람들은 한 60 이상 나오고 거의 3분의 1 정도로 낮아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근경색증이라는 육체적 질환 때문에 그 육체적 질환으로 내가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몸이 비타민C가 대신 희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또 만성병 중에 암 있죠, 암. 제가 사실은 우리 대학에
그 간암 환자들 굉장히 많은 그 혈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혈액을 일부를 풀어가지고 우리 건강한 사람들하고 비타민C 농도를 쟀더니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상인의 거의 절반도 안 돼요. 잘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자료를 들고 와서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저도 잘 안 보이네. 여러분들 그래서 절반도 안 돼요. 간암 환자. 거의 간암 환자들은 괴혈병이 걸리기 바로 직전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 어떤 분은 아예 재지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측정이 안 돼요. 너무 낮아서. 그 간암 환자 그 피 샘플 가지고 했을 때 아예 측정이 안 되는 그런 분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암에 걸리든 뭐에 걸리든 아무튼 여러분들 감기에 걸렸을 때도 여러분 그건 했었어요. 감기에 걸리잖아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쫙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면 일단 비타민C부터 보충을 해주는 게 치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감기는 치료약이 없잖아요. 바이러스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지름길이 비타민C 드시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육체의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 레벨이 툭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어야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뭐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소위 말해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활성산소에서 제일 많이 공격받는 게 뭐라고요? 혈관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너무나 잘 정립되어 있는 이론이에요.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켰을 때 비로소 동맥경화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돼요. 혈관 내피 손상과 콜레스테롤의 과산화, 지나친 산화가 되는 순간 나이에 관계없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오늘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습관화된 과식,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이런 것 때문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요. 너무 많이. 그래서 혈관이 망가지는, 즉 동맥경화 시작하는 나이가 과거 제가 의과대학 다니던 50년 전보다 거의 20년, 25년이 짧아졌어요. 50대 이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지금 뭐 30대 중반부터 그냥 그 동맥경화 혈관이 망가진 분들이 뭐 숱하게 있습니다. 숱하게. 30대 초반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젊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 빨라진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이유 때문에 현대인은 극단적으로 폭발적으로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 때문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권위의학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2009년에 동맥경화가 생기는 과정의 반대 과정을 잘 해주면 동맥경화성 질환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 논문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회복될 수 있어라는 게 제목이에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C 등의 항산화 물질을 지속적으로 드시면 지록 막혀있는 혈관이 다시 서서히 당연히 더 이상 막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학문적으로 밝힌 그러한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요.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저 같은 면역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동맥경화가 생기는 과정에 면역학자들이 과정을 밝혔거든요. 저 같은 면역학자들이. 과정이 학문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동맥경화에 대한 의사 선생님들의 치료는 제가 보기에는 학문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콜레스테롤을 그냥 무조건 그냥 고혈압 있으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주고, 당뇨 있으면 무조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주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이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산화가 되지 않게 지키는 것이 정도예요. 저희 장인어른은요, 평생 콜레스테롤이 170을 넘은 적이 없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170을 넘은 적이 없는데 혈관이 다 막혔어요. 그러면 그분은 현대의학이 어떻게 고칠 거예요? 어떻게 고칠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여서 아무 문제 없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혈관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콜레스테롤 더 낮출 거예요?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분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낮아도 산화가 되면 얼마든지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줘야지요. 그래서 산화되지 않게 지켜야지요. 제가 1990년 초부터 신체 검사를 했는데 2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혈관은 왜 20대예요? 왜 20대 혈관이에요? 제가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왜 제 혈관은 20대 혈관이에요? 왜? 여러분, 뭐 이걸 가지고 과학이라고 떠드는 거냐고 그렇게 욕할 친구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먹어본 일이 없어요. 항상 200이 넘어요. 204, 50. 그리고 LDL이 LDL이 160, 70이에요, 저는요. 아무튼 큰일 났네. 또 시간이 막 가네.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문제 나중에 또 심지어 저는 여러분들 도련사에 스트레스를 주면은 도련사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메커니즘까지 실험으로 밝힌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 이거 엄청나게 기가 막힌 실험을 했는데 논문을 받아주질 않아요. 비타민C 각을 막는다고 그랬더니 안 받아주질 않아요. 간신히 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논문에 실리긴 실렸는데 전 당연히 네이처 사이언스에서 받아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실험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죽잖아요. 그거 왜 죽는 걸까? 비타민C가 부족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 자세한 아주 솔리드하게 그 메커니즘을 밝혔어요. 근데 안 받아줘요. 비타민C가 무슨 그런 역할을 해 이래가면서. 근데 결국은 싫었는데 여러분들 사회에서 지금 도련사 일어나시는 분들과 정말 너무나 사실 스트레스 실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실험을 해서 우리 실험실에서 해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여러분 비타민C가 풍부한 쥐를 가져간 실험이에요. 쥐를.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죽여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쥐가 대신 죽은 거예요. 쥐가. 예수님이 여러분들 대신 돌아가신 거죠. 쥐들이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많이. 예?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거는 비타민C가 부족한 쥐만 스트레스 주면 죽어요. 비타민C를 먹인 쥐나 비타민C를 정상으로 만드는 정상쥐 절대 안 죽어요. 스트레스 줘도요. 충분하게 혈중 농도를 유지시켜주면 안 죽습니다. 그 메커니즘. 그럼 부족한 놈은 왜 죽느냐? 죽는 이유를 여기서 제가 설명을 구구하게 드릴 수 없지만 그 학문적인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도 꽤 괜찮은 학술지에 잡지에서 받아줘서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고 나면 저게 평가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는 틀렸어요. 도대체 비타민C,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잘 활용하면은, 제가 요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비타민C 클리닉을 낸 건 아시죠? 클리닉을 내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환자들에겐 더 기가 막힌 효과, 암 환자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치료 효과가 비타민C에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효과가 정말 깜짝 놀랄, 저도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못했는데 지난 2년 동안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정말 대형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분들이 와서 막 1년 반씩 지금 한 달도 못 산다고. 물론 그분들이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근거 없이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퍼져 있는 상태나 폐가 망가지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못, 그거 경험으로 알잖아요. 경험으로. 그래서 왔는데 비타민C 저한테 치료받고 나서, 물론 비타민C만 한 건 아니지만, 넥타이 메고 우셔요. 넥타이 메고. 저한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비타민C는 가면 갈수록 참 점점 소중해지고, 아마 나중에는 100년, 200년 뒤에는 비타민C를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쓰지 않을까. 이제 이게 돈하고 관계 있어요. 돈하고요. 여러분들 이 비타민C는 의료 산업이 발전하는데 최대의 적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렇게 잘 들으면요, 새로운 약을 못 만들어요. 비타민C 얼마나 싸요? 산업이 죽어요. 사실이에요. 그런 팩터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습관화된 과식이 아까 말씀드린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그 회식, 우리나라를 보면은 여러분들 회식 때문에 전 국민이 고기를 많이 먹게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고깃국을 먹는 나라 아니에요? 고깃국이 뭐예요? 고기를 못 먹는 나라였다는 얘기예요. 저는 기억나요.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요만한 고기 쪼가리 하나 넣고 물을 그냥 가마솥에 푹 그냥 거기다 기름다 소금 넣어가지고 그냥 완전 고기 맛만 봤어요, 진짜. 20명이 넘는 식구가 식사를 하는데 진짜 요만한 고기 덩어리 하나 집어넣고 그냥 가마솥으로 고깃국을 먹는 슬픈 대한민국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회식, 잘 살게 되는 과정 속에 회식이 정말 전 국민에게 유행했잖아요. 회식은 상추 회식합니까? 무슨 뭐 쑥갓 회식해요? 회식은 고기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고기는요, 맛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좀 살아봤지만 그 스테이크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걸요. 샌드위치에 들어간 고기 그게 무슨 맛이야 그게. 근데 미국 친구들 정말 대한민국 고기 요리하는 거 그렇게 주면 뒤집어집니다. 정말 너무 맛있잖아요. 불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갈비, 삼겹살. 우와, 정말.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의 이 회식 문화는 과식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고깃국에 들어있는 고기를 애들이 안 먹어요. 아시죠? 우리는 그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으니까 찾아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어요, 그거를. 그죠? 그리고 실제 2010 몇 년인가 통계를 보니까 2015년이던가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1년에 5천만 1인당 섭취하는 육류의 양이 50kg이 넘었다는 거예요. 제가 2010년인가에 44kg였는데 50kg, 그러니까 5만 g 나누기 1년 400일로 400g이 100g 이상을 매일 먹고 있다는 거예요. 5천만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거의 5위 안에 들어가는 육식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장암이 그냥 폭증을 하고, 여러분들 육식을 많이 하면 대장암이 생기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장암 남자 1위, 유럽도 많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대장암이 많은 이유가 바로 육식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에서 1위예요. 대장암 발병이. 그리고 대장암이 드디어 의암하고 뭐 1등, 2등을 다투고 있어요. 지금 이미.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대장암 없었어요. 5대암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대장암이라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1위, 2위. 너무나 많아요. 그게 왜? 우리나라가 엄청난 육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엄청나게 육식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질병 생긴 분만 보셔서 그렇지 사실은 건강 지수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키도 커지고 키가 커졌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평균 신장이 유럽 사람들 못지않게 커졌어요. 그럼 건강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면역 기능도 좋아졌어요. 아주 일부의 나쁜 분들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매스컴에서 방송하는 거 보면 육식은 건강의 적이야. 그리고 채식은 건강의 친구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돈이 꽤 많으신 잘 살으시는 분인데 절대 고기에 입을 안 대. 그래가지고 거의 영양실조에 걸려 계셔. 정말 우울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면역 기능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육식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저는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70년대 60세에서 2010년대에 80세가 즉 20년을 올리는데 육식이 최대의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장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전 세계에 수명을 연구하신 분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20년 동안, 40년 동안의 평균 수명을 20년을 늘릴 수가 있는, 역사에 없어요. 역사에 없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사이에 평균 수명을 20년 늘린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웃겨요. 뭐든지 급해.
뭐든지 급해. 평균 수명 올리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급해요? 40년 동안에 어떻게 20년을 올려요? 그리고 지금부터 평균 수명 늘어나는 게 가장 빨라요, 속도가. 여러분들 그거에 가장 큰 기여한 것이 육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채식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채식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음식이 제가 과식과 관련된 얘기가 음식이 건강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느냐는 건요 과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 결과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망가져서 채식으로 바꾸신 분들은요 채식은 맛이 없어요. 과식을 할 수 없어요. 과식을 할 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채식은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좋은데 1차적으로는요 적절하게 드시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식이냐 아니냐예요. 뭘 먹느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현미를 무슨 재주로 배가 터지게 먹어요? 예? 상추만 먹어보세요. 무슨 맛으로 그걸 끽끽거려서 어떻게 먹어요? 그걸 거기에 고기가 얹어져야 맛있게 먹지, 배부르게 먹지요. 그렇지 않아요? 풀만 먹으면 많이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확실해요,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채식해서 건강해졌다고 막 난리치시는데 채식이 주는 좋은 점에다가 과식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건강해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고기 조금 더 얹으면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균형 건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왜 육식을 허락하셨는가도 하나님의 뜻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님 좀 더 해도 돼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운동을 얘기 안 하고 내려갈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총정리인데 이제 안 올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길어지더라도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운동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비타민 C만 가지고 이렇게 건강해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운동합니다. 운동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클리닉까지 딱 4.1km인데 아침 저녁에 그냥 그 골목을 타고 매일 everyday 월서부터 금요일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차가 없어서 좋은 차 있어요. 있는데 걸어서 출퇴근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따로 시간을 내서 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할 것 너무 많아요, 진짜. 네?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냥 너무 많은데 시간을 따로 내서 저처럼 운동하려면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출퇴근 시간 한 1시간까지는 아니라 4, 50분 걸리잖아요. 걸려요. 전철 타고 가도 그 정도 걸려요. 그걸 그냥 전철에 시달리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가방 딱 들고 집에서 걸어 나와서 한 45분, 빨리 걸으면 45분, 좀 천천히 그냥 여유 있게 가면 한 55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그리고 환자를 보기 시작을 하는데 저녁 때도 6시 끝나면 걸어서 집으로. 그리고 점심시간을 제가 일부러 조금 여유 있게 제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제가 걸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까지 해놔가지고 밥 먹고 나서 또 1시간을 쫙 역삼동을 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오천보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냥 하루에 그냥 아무리 못 걸어도 15,000보를 걷고 사이에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또 뭐 어디 갔다 오고 움직이고 했더니 그것도 한 몇천 보가 돼서 항상 20,000보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20,000보? 나 5,000보 걷고 있는데 5,000보 걷고 뿌듯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하루에 거의 20,000보를 거의 안 찍은 날이 거의 없어요. 에브리데이.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거의 20,000보 정도를 걷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해요. 여러분들 운동을 제가 여기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로 그냥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운동은 부탁드리는데 제발 훈련이라고 좀 당분간 어느 제한된 기간 동안에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 그냥 조금씩 그냥 하는 그런 거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5, 6개월 정도는 단계를 서서히 높여서 내가 지난주보다는 단계 좀 높여서 여러분들 그래서 훈련이에요. 훈련, 운동은. 훈련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취득하실 때까지 좀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실은 저는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약속이 없이 집에 온 날 저녁을 먹고 한 9시쯤에 한강변을 나가서 한 1시간 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뛴 게 한 거의 40년 가까이 됐어요. 요즘 사실 그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40년 가까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뛰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제가 그 30대 중반에 뛸 때 500m를 못 뛰겠더라고요. 500m 무슨 500m, 100m 뛰니까 해가지고 그냥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걷다가 또 100m 뛰고 또 걷다가 뛰고 그거를 하루 이틀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는 500m 뛰었는데 숨이 안 차더라고요. 한 1, 2주 지나니까.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1km를 그냥 쉽게 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km까지 뛰게 됐어요. 그거 이상은 물론 안 뛰지만 10km 이상은 절대 안 돼요. 10km 이내에서 시간이 허락되는 안에서 어떤 때는 5km, 어떤 때는 8km, 어떤 때는 컨디션 좋을 때는 10km까지 뛰고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쉬워요. 뛸만 해요. 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절대 10km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km 이내에서 5km에서 한 10km 정도를 좀 뛸 수 있으면, 물론 여기 이제 제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연세가 70 넘으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는 곤란하고, 70 넘으신 분들은 그냥 걷는 운동 많이 하시고요. 70 안 되신 분들은 좀 뛰셔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100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요. 여러분들 입에서 피곤하다는 말이 사라집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서 비타민C 잘 드셔야 돼요. 운동만 해서는 그렇게 안 돼요. 운동만 그렇게 하면 확 늙어요. 진짜예요. 확 늙어요. 운동만 그렇게 하면요. 제 많이 봤어요. 내 친구들. 운동 무지무지 열심히 하면서 폭삭 늙어가지고 온 친구들 전 진짜 많이 봤고 또 특히 새벽에 그냥 눈 뜨자마자 막 1시간, 2시간씩 뭐 달리기 하고 수영하고 그랬던 친구들 중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온 친구, 제가 살린 친구도 있어요. 특히 새벽 운동은 유산소 운동 하시면 안 돼요. 새벽에는 비타민C 드셔도 안 돼요. 비타민C 드시죠.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비타민C가 저녁 때 드시면은 새벽에는 없어요. 혈중에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 식사하기 전에 절대 유산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유산소 운동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한 5, 6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뭐 그게 걷는 운동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만 걷지 말고 좀 아직은 건강하신 분들 얘기해요. 파워워킹 뛰기 어려우면 파워워킹 힘들어요. 1시간 동안 내내 파워워킹 하기 어렵습니다. 파워워킹을 10분 하고 좀 편하게 걷고 10분 하고 파워워킹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몸을 단련을 시켜주면 점점 쉬워져요. 20분 파워워킹이 가능해요. 한 달, 2달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파워워킹을 해도 너무 몸이 정말 상쾌합니다. 그렇게까지 만들면 좋은데 뭐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훈련의 개념으로 운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삶이 너무너무나 편리해져요. 제가 피곤하다는 말을 안 해요, 저는요. 왜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진 않아요. 왜? 훈련이 돼가지고 힘이 안 드니까. 피곤하다는 말을 안 해요, 저는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부싸움도 없어져요. 제가 정년했잖아요. 제가 한 1년 정도 집에서 쉬었잖아요. 그때 제가 원래 몸을 단련을 잘 해놓으니까 와이프가 뭘 시키면 힘이 들면 짜증나지요. 왜 그걸 날 시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 오케이. 이거 가서 뭐 사다 달라는 거야.
부르지 뭐. 잘 됐네. 몇 걸음 더 걸을 수 있겠네. 그리고 신나게 나가서 걸어. 힘이 안 드니까. 현대백화점 좀 갔다 오려는 거야. 한 2km쯤 돼요. 걸어서 막 달려갔다 와요. 사가지고 와. 왜? 힘이 안 드니까. 분리수거 좀 해달라는 거야. 힘들어 보세요.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분리수거 하라면 하겠어요? 오케이. 짜증이 안 나니까, 몸이 힘들질 않으니까 분리수거 다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우리 마누라 부럽죠? 뭐 물론 그거 말고도 싸울 일이 있지만 아무튼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몸을 진짜로 단련을 잘했구나. 그거 해주면서 힘이 안 드니까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이 무슨 심폐기능을 증진시키고 여기 써놨거든. 제가 그걸 안 읽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저 쓸데없이 교수답게 이렇게 정리한 거 얘기해 드리기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지금 슬라이드를 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모세처럼 돌아가시려면 운동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 인도하느라고 엄청 걸었어요. 엄청 걸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모세는 정말 프로토타입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인간은 바로 이게 가장 전형이다. 병에 걸려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건 병에 걸려서 죽지 않았다는 소리인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곡기를 끊으셔서 돌아가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120년쯤 되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 민족 인도하셔야 돼. 계속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인생 마지막 3분의 1을 살면서 또 전문가 의사로서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잖아요. 많은 제 친구들,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이런 걸 보는데 보면은요, 운동 안 하신 분들이 삶이 끝이 비참해요. 아주 누추해져요. 똥오줌 받아내고 그냥 너무 슬프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운동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갑자기 그냥 잔다 그러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좀 그래도 품위를 지키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참 운동 안 하신 분들 되게 당뇨 그래가지고 그냥 다리 자르고 그냥 마지막에 옆에서 볼 수가 없어요. 폐렴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엄청 지옥을 체험하다가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각자의 이 처지가 다 다르시겠지만, 그렇게 운동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당분간 하시면 여러분들 삶이 너무나 편리해지고 또 웰다잉을 이룰 수 있는, 모세처럼 죽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선 스트레스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활용이라는 거는 그냥 집에서 쉬는 날 그냥 퍼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약간 긴장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약간의 바람은 시원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스트레스 활용이라는 걸 의학적으로 말하면, 굳이 말하자면 혈당도 꼭대기 정상을 유지하게 하고, 그다음 혈압도 130, 140 그렇게 유지하는 삶, 그게 스트레스를 활용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고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 그냥 살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활용하자 하는, 그래서 약간 항상 뭔가 이렇게 긴장하는 그런 이 삶의 태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는 여러분 필히 복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운동을 통해서 훈련한다고 하더라도 활성산소가 운동하면 또 많이 생기잖아요. 비타민C를 안 드시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운동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타민C 식사를 하실 때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2-3시간 뒤에 운동하는 철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피 속에 비타민C가 꽉 차 있을 때 운동하라는 거예요. 피 속에. 저는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실 운동선수들이 수명이 짧고 운동선수들이 혈관 질환으로 많이 돌아가세요. 특히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저는 왜 혈관이 깨끗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니까,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저는 저녁 7시쯤 먹고 비타민C가 혈중에 꽉 찰 때 나와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거는 괜찮아요. 언제 하셔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걷는 거 no problem. 그건 괜찮습니다. 그거는요. 뛰는 운동, 수영, 라켓볼, 이런 무슨 등산 이런 걸 새벽에, 즉 음식 드시기 전에 그 새벽에 하는 거는 그런 건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학문적 근거는 뭐냐면 식사와 함께 비타민C 드시고 나서 비타민C가 혈중에 꽉 차 있어, 막 차 올라갈 때 운동을 그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이후에는 anytime okay라는 거예요. 일과 중에 운동을 그때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건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요, 10계명 중에 10계명 안 지키면 죽인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직접 죽이는 것까지 보여준 본이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뭐 죽이기까지 하셔. 왜 그래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니들이 죽어,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보여주셔야 안식일을 제대로 쉬기 때문에 휴식이라고 안 하고 왜 안식일이라고.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거는요, 언제 생기는 거냐면 나보다 굉장히 능력이 높은 분을 향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거룩함이에요. 멸시하고 하대하는 사람에게 거룩함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의 상태,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거룩함의 상태, 경외감의 상태인 거예요. 경외, 두려워하고 떨린, 존경하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게 예배 시간은 예배.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릴 예배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는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라.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네 믿음을 나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학적으로는 그때가 어떤 상태냐면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기가 막히게 균형을 이룬 상태가 바로 거룩함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교감신경이 너무 타면은요, 혈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죠? 집에서 푹 퍼져가지고 더 피곤하잖아요, 월요일. 왜 그래요? 그게 부교감신경이 너무 자극돼서 그렇게 거꾸로. 근데 현대인은 일주일 내내 그냥 교감신경의 지배하에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심장을 빠르게 뛰고 강하게 뛰고 혈당을 올리는 게 다 교감신경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좀 부교감신경이 작용할 틈을 주래. 주일날 하루라도 제발 딴짓하지 말고 예배드리면 나한테 뭐 두고 맡겨라 이러는 거예요. 맡겨라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그때 너희들 우리가 제대로 못 맡기는 거야. 불안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편안해지는 때가 뭐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철저한 균형을 이룬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까 비타민C와 신앙,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과식하지 마시고 고기, 채식 고기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까지 하시면, 물론 비타민C는 여러분들 얘기해서 말할 것도 없고 식사 때마다 잘 드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모세처럼 120대 돼서 얘들아 나 잔다 그러고 하늘나라 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